소설 인간혁명 5권 제2장 수의. 도다조세이는 곰곰이 생각했다. 새로운 시대의 혁명에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그 조직이 약동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발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불가결한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5월 3일 회장에 취임한 날부터 이 문제가 도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광선유포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대한 전망을 할 때 집요하리만큼 도다의 마음을 붙잡고 떠나지 않는 과제였다. 누구와 상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또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그 미래를 향한 위대한 전망은 도다 한 사람의 기심에만 있었기 때문이리라. 설령 도다가 그것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기에는 현재의 상태가 미숙하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지금 회장이 되어 험난한 미래를 전망할 때 도다는 미문의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아무래도 고독의 짙은 그림자를 마음에 들이울 수밖에 없었다. 열성적으로 환희에 넘쳐 도다를 추대한 3천여 명도 그의 이러한 고뇌를 조금도 알지 못했다. 도다는 회장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약체화된 조직을 쇄신했다. 모든 부문의 조직을 새로이 재편성하고 새로운 조직을 어떻게 약동시켜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물었다. 확실히 나는 추록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사자 분신의 활동을 감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패전하고 불과 몇 년 만에 수많은 새로운 교단이 급속하게 세력을 넓혔다. 이 현실을 보면 전력을 다해 싸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헛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도다는 깊이 반성했다. 조직은 모두 살아있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모이면 그것으로 조직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직의 각 부문이 저마다 연마된 강인한 톱니바퀴가 되어 서로 정확히 맞물려 회전해야 비로소 조직의 생기가 넘치고 행복과 평화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윙윙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생명체가 될 수 있으리라. 그런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불가결한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도다는 언제까지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회장이라는 위치에서 지부, 강의부, 부인부, 청년부, 남자부, 여자부, 기관지 등 몇 개나 되는 광포의 톱니바퀴를 빠짐없이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다. 도다가 구상하는 미래에서는 이들 톱니바퀴는 모두 다 똑같이 장중보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구슬들이 조잡한 돌멩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돌들을 눈부시게 아름다운 구슬로 만들려면 그 구슬 하나하나를 도다 자신이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급속히 연마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6년 동안 날마다 계속 해온 터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부족하다. 부족한 그것이 대체 무엇인가? 도다는 반성한 끝에 모든 방법론을 일단 버렸다. 그리고 예리한 통찰을 바탕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새 형식에 얽매이고 현상적인 면을 쫓아 우왕좌왕하게 된다. 우리 조직은 묘법 그 자체이다. 묘법 유포의 조직인 이상 조직의 중심축은 말할 나위 없이 순수 무구한 신심밖에 없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도다는 지금까지 학회에 부족한 것은 바로 그 신심의 근본인 어본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창과 학회의 금강불개의 거대한 차축으로서의 어본전이 없다면 묘법의 조직으로서 생명이 있을 리도 없다. 그래서 도다는 취임식 석상에서
이미 제안한 학회 상주 어본존을 바라보는 청원서를 진심을 다해 서둘러 작성했다. 청원서. 돌이켜보건대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가 창가학회를 건설한 이래 대어본존의 자비를 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동지는 비로소 광선유포를 염원해 마키구치 회장은 대어본존께 몸을 바치는 날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광선유포의 대원은 아득히 멀고 애타는 심정으로 7년이 흘렀습니다. 대성인의 종지 건립 700년을 한 해 앞둔 지난 5월 3일 도다 조세이가 제2대 회장의 임무를 맡게 되고 5천을 헤아리는 동지들이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모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양 전체가 대동란의 현실에 당면한 지금의 때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입정 앙국론 등을 통해 종조 니치렌 대성인의 예언을 삼가 배견하건대 드디어 한 나라의 대절복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에 즈음하여 우리는 삼가 불칙을 받들어 광손유포의 실현을 위해 신명을 걸겠노라고 깊이 기약하는 바입니다. 법주상인 예하께서는 앞서 언급한 진정을 가상히 여겨 대절복 대원성취를 위한 대어본존을 내려주시기를 창가학회의 총의로 청원합니다. 창가학회 회장 도다 조세이 1년 정종 총본산 법주상인 예하 1951년 5월 12일 이렇게 창가학회 창립 21년을 맞이해 온갖 고투의 발자취를 새긴 끝에 간신히 광선유포 대원 성취를 위한 어본존을 청원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광선유포는 내가 한다는 도다 조세이의 굳은 결의와 이제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온 도다의 사명 자각이 이 청원서에 여실히 담겼다고 할 수 있으리라. 도다는 이날 어느 지인에게 시를 보냈다. 봄꽃, 가을 단풍도 무엇하리, 광선유포에 나는 가리라. 5월 12일, 도다는 청원서를 가지고 학회 간부 10명과 함께 조센사를 찾아갔다. 사신홍법의 결의와 총의를 쓴 이 청원서를 호리곰의 니치준에게 맡겨 미즈타니 니쇼 법주에게 제출해달라고 의뢰했다. 호리곰에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청원서를 받자마자 총본산으로 급히 갔다. 니쇼는 틀림없이 그 청원의 뜻을 칭송하고 곧바로 어본존을 서사했으리라. 5월 20일 도다는 간부 40명과 함께 등산했다. 그리고 종무원에서 니쇼로부터 광선유포 대원 성취의 어본존을 받았다. 총본산을 떠난 도다는 표구와 불단 등의 완성 시기를 고려하여 7월 22일에 어본전 봉대식을 겸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어본존이 바로 지금 창가학회 본부에 안치되어 있는 어본존이다. 이 어본존을 마주하면 오른쪽에는 대법 홍통, 자절 광선유포, 대원 성취라고 있고 왼쪽에는 창가학회 상주라고 쓰여 있다. 도다 주세이는 이것으로 됐다. 앞으로는 헛도는 일 없이 전진을 계속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펼쳐질 도다의 소중한 인생 하루하루에 헛도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설령 크게 움직이는 듯이 보여도 헛돈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할 운명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투쟁이란 투쟁을 연속 승리로 쌓아올리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사물을 경시하는 태도는 패배로 이어진다. 아니한 사고방식에 승리는 없다. 안일함은 건설의 적이기 때문이다. 도다는 한 번의 패전도 결코 있으면 안 된다고 결의했다. 5월 30일은 원래 지부장회가 있는 날이다. 그 절복 성과는 284세대였다. 3월에는 95세대, 5월에는
150세대로 매달 1.6배에서 1.9배로 비약했다. 도다는 이 증가율을 조금이라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7월의 봉대식을 목표로 더욱 확실한 비약을 감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각 부별로 신심의 비약을 도모하고 그 종합적인 결과로서 매달의 절복 성과를 생각해야 한다. 도다는 먼저 부인부의 위원회 결성부터 착수했다. 전쟁이 끝나고 6년, 전쟁에 패한 국토의 서민으로서 꿋꿋이 살고자 또 재기하고자 어쩔 수 없이 가장 과감하게 투쟁한 이들이 바로 부인부들이다. 여성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으리라. 그런 만큼 묘법을 수지한 부인의 신심은 결사적이었다. 시리에 빠진 남편의 얼굴을 보는 괴로움을 이겨내고자 절복을 행했다. 쌀독이 비어있음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복에 열중했다. 젖먹이를 등에 업고 어린아이의 손을 끌고서 제목을 부르며 아는 사람이나 친구의 집으로 갔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절복을 하려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걸었다. 어느 부인이 언제나 아이 넷을 데리고 절복하려고 애쓴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등에 한 명, 오른손에 한 명, 왼손에 한 명. 이렇게 세 아이는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아이 한 명은 어디에 있느냐며 미심쩍은 듯이 고개를 갸웃하면 불룩 부푼 배가 눈에 띄었다. 얼마 뒤에 태어날 아이가 부인의 몸 안에서 태동하고 있었다. 도다는 이런 수많은 부인을 자해하고 격려하면서 지도의 손길을 늦추지 않았다. 부인의 공감을 얻고 깊이 이해시키지 못하면 어떤 천리나 신앙도 서민 속에 뿌리내린 힘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각한 부인의 높은 의식과 행동에 따라 비로소 민주주의의 이상까지도 반석같이 구축할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이 도다의 지론이었다. 어쨌든 부인들은 생활을 위해, 신심을 위해 용감히 투쟁했다. 각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지만 서서히 고뇌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도다는 이 부인들 중에서 52명을 뽑았다. 도다의 독특한 정예주의였다. 그리고 본부 부인부 위원으로 대우했다. 6월 10일 신주쿠의 어느 양식집에서 이 위원회를 결성했다. 본부 부인부 위원 52명은 들뜬 마음으로 모여 도다 회장을 맞이했다. 이런 부인부만 모인 회합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연 적이 없었다. 이리하여 일기당천이라고 해야 할 부인부 투사들이 모이자 5월 3일 취임식의 환희가 지금 다시 이 좁은 방 안에 가득해졌다. 처음에는 약간 딱딱한 자세로 앉아서 점잔을 빼는 부인도 있었다. 그러나 차츰 모두 생글생글 웃음을 띤 채 도다의 활달하고 농담이 섞인 예리한 지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도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회식 자리에는 새하얀 천을 깐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도다가 있는 테이블에는 짙은 향기를 풍기는 크고 흰 백합이 놓여 있었다. 접시에 담은 요리가 각자의 눈앞에 놓이고 몇 개나 되는 나이프와 포크, 스푼이 빛났다. 시대가 시대이다. 1951년 6월이라고 하면 점령하에서 타다 남은 패전의 불기운이 아직 연기를 내뿜던 때였다. 그런 속에서 과감히 개최한 회식이다. 도다는 차례차례 닭이진 부인들을 보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맛있게 드시면서 광선유포를 위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원래 여성의 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위대합니다. 예로부터 서양에는 술은 세다, 왕은 더 세다, 여자는 그보다 더 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회가 발전하는 모습, 또 활동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언제나 여성 쪽이 남성보다 한 발 앞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참으로 잔소리꾼이 많아 이래서는 하루라도 빨리 남녀 동권이 되도록 나는 남성 편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와 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금세 수다를 떨려고 했다. 도다는 그 수다를 흘려들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 이와 같이 참으로 잔소리가 심한 분들이지만 학회도 드디어 새 출발한 이상 목적을 향해 전진하려면 조직을 한층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서로 광선유포를 실현하고자 힘껏 활동하겠다고 한 이상 여러분은 묘법 유포의 역사에 빛나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후세에 이름을 남기기 바랍니다. 그 속에 바로 남편과 자녀의 모든 복운도 번영도 있다고 확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간에서 말하는 이른바 여류 명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지었다. 묘법을 수지한 여성이 가장 존귀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묘법을 실천한 증명이 미래에 어떻게 꽃 피우는지 앞으로 나와 함께 끝까지 투쟁했으면 합니다. 이 점만 이해해준다면 오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천천히 드십시오. 부인들은 일제히 수프가 담긴 접시로 향했다. 밝은 샹들리에 아래 매우 화려한 얼굴이다. 그 얼굴에서는 생활투쟁의 고뇌 따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수프를 후루룩 떠먹는 소리, 접시와 스푼이 부딪히는 서투른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도다는 개의치 않았다. 위스키를 마시다는 듯 쭉 들이키고는 옆에 앉은 기요하라 가스나 이즈미다 다메와 함께 담소를 나누었다. 도다는 때때로 예리한 눈으로 말했다. 이날 저녁 회합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새로이 두각을 나타내는 부인들의 이름을 대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따뜻하고 엄하게 육성하고 지켜야 하는지 차례차례 지시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흥겨운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후식이 나올 때쯤에는 여기저기서 떠들썩하게 웃기 시작했다. 기요하라가스는 적당한 기회를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감상이나 의견, 아니면 희망이나 결의, 또는 질문 등 무엇이라도 좋으니 선생님께 꼭 보고하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사양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재촉했다. 순식간에 노된 명이 손을 들었다. 역시 생활 문제가 가장 먼저였다. 어느 부인의 질문은 남편이 야무지지 못하다고 책망하는 듯한 이야기가 되었다.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인의 생활과 신심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법이다. 그 부인은 생활고의 책임을 남편에게 모두 덮어씌우고는 강경하게 질문했다. 도다는 질문자의 장점도 약점도 따뜻하게 감싸며 잘 타이르듯 말했다. 여성은 참으로 강합니다. 나는 남성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내 대장부가 생활력을 잃었을 때만큼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부인이 시끄럽게 잔소리까지 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 고통을 잘 압니다. 시끄럽게 잔소리를 해서 숙명이 바뀐다면 그렇게 간단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결국 가난한 운명을 복운으로 바꾸는 것이 이 신심입니다. 불법에서 보면 그 일은 사실 간단합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신심을 원동력으로 하여 생활에서 끈기 있게 끝까지 실천해야 합니다. 해내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끄럽게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다고 깨달으면 진지하고도 철저하게 어본조님에게 기원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모두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먼 듯하지만 확실한 지름길이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도해도 이론으로는 알면서도 막상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뿐이라면 대성인님의 불법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끊임없는 실천입니다. 도다는 이야기를 멈췄다. 부인들은 짚히는 곳이 있는지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생각에 잠기는 사람도 많았다. 자녀의 중병에 대해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 부인부의 언제나 변함없는 질문이 일단락되자 이야기는 절복으로 옮겨졌다. 부인들은 아무리 해도 절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분한 마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도다의 지도를 기다렸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절복이라는, 포교라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동을 하고서 어째서 슬퍼합니까? 당신은 뭔가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기로 절복하는 보살이나 부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복은 부처의 행동입니다. 철두철미한 자비행입니다. 당신은 절복할 때 그렇게 훌륭하게 말하는 너의 현재는 어떤가? 라고 상대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서 말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분하고 화가 나서 슬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기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 자신이 모처럼 행한 부처의 행동을 범부의 행동으로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바꿔치고 맙니다. 우리 범부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때는 약간이나마 인욕의 갑옷을 입고 말법의 사람들을 구제하자며 열심히 절복할 때입니다. 대성이님도 말법에 절복을 행하는 일은 난사 중에 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난사를 지금 악세 말법에서 실천하는 단체는 우리 창가학회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경멸해도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겁쟁이는 도저히 대성이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뿔싸 하고 후회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바로 광선유포의 때입니다. 광선유포의 때는 일본 일동으로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게 될 것은 대지를 관역으로 하는 것과 같으리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일본 사회로서도 일본으로서도 세계로서도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애 자기 자신의 위대한 인간혁명을 위해서라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대절복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심을 담아 절복하고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는 데까지 갔다면 그것으로 훌륭한 절복이 아닙니까? 반드시 대공덕이 쌓일 것입니다. 입회하느냐 마느냐는 상대방의 사정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기를 부릴 필요 없습니다. 문법 하종도, 발심 하종도 둘 다 공덕의 차이가 없다고 대성인님이 보증하셨습니다. 현대에 더없이 숭고한 절복이라는 실천에 자신감과 확신을 더욱더 가지십시오. 우리같이 형편없는 범부가 부처가 되는 길은 말법 만년에 걸쳐 현대와 미래에서는 절복밖에 없습니다. 52명의 부인은 아주 조용해졌다. 실내에 왠지 청정한 공기가 흘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씻어내는 듯 했다. 그러자 어느 부인이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부지고 총명해 보이는 부인은 절복의 실천과 그 환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입회 3년이 된 부인의 지나온 시간은 모두 절복 체험의 누적이었다. 수십 명을 입회시켰다는 절복에 대한 정열로 그 생명은 약동하고 아름다운 눈동자는 더욱 빛났다. 그리고 생활혁명까지 성취해 만족스러운 인생과 생활로 어느새 변했다며 도다에게 깊은 감사를 담아 보고했다. 회합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어느 부인이 일어섰다. 도다의 회장 취임식에서 눈물로 결의를 발표한 야나기사와 레이코다. 야나기사와의 얼굴은 빛나고 원기발랄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도다 선생님에게 고국이 불행해진 원인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회장 취임식 때 선생님은 지금 동란의 한복판에서 골육상잔하는 남북한의 현상을 언급하시며 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는 길은 대성이님의 불법밖에 없다. 더구나 대성이님은 동양 광포를 예언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일생일대의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온갖 종교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끊이지 않아 죽으려고 몇 번이고 결심했습니다. 다리 위에 섰을 때
파출소 순경이 구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 야마다 씨가 부르는 제목을 듣고 제가 부르는 제목과 다른 것 같아 물었더니 좌담회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종교에도 올바른 종교와 그릇된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입회했습니다. 입회하고 나서 제가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남편이 놀랐습니다. 곧바로 온 가족이 함께 제목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뻐서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파출소 순경에게 보고할 겸 절복하러 갔습니다. 순경은 완전히 변한 제 모습에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의 절복이 무엇보다도 즐거워 가족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대공덕의 환희에 넘치는 저는 언젠가 준비되는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 동포에게 이 오본주님의 위대함과 고국을 구하는 근본의 길을 알려야겠다고 그것만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디 저희 동포도 구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를 위한 일이라면 제게 어떤 일이라도 하명해 주십시오. 동지 여러분에게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 부인의 절절한 호소는 나란히 앉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사무치게 와닿았다. 도다는 야나기 사와를 곁으로 불렀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야나기 사와의 손을 잡고 악수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이후 이미 1년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전쟁터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며 3회에 걸쳐 이동했다. 그때마다 현대전쟁으로 무참히 파괴된 한반도는 무서우리만큼 황폐해졌다. 한국 측에는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군대가 참가했다. 북한의 배후에는 중국의 우영군과 소련의 방대한 군사 원조가 있었다.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권 여러 국가의 격돌이 그 접점인 한반도의 민중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행되었다. 1951년 4월 하순에 들어서자 38선을 둘러싸고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연일 일진 일퇴의 격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간신히 정전 교섭을 결의하고 전쟁을 종결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려는 시기였다. 일본의 산업계는 이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수주하여 생각지도 않은 특수 경기에 잔뜩 취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야나기사와 레이코의 가슴에는 분노가 있었다. 이 전쟁으로 조국의 백성은 괴로워하고 국토는 황폐해졌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있다. 그런데도 그 그늘에서 유복해지는 나라가 있고 사람들이 있다.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현실인가. 어쨌든 전쟁 후 처음 맞는 경기 상승임에는 틀림없었다. 침체된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부흥에 자극이 되었지만 점령하에 보도 관제는 한반도의 민중의 비참함을 상세히 전하지는 않았다. 야나기사와 레이코의 직관은 동포의 비참함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야나기사와의 염원은 여기서 동양 광포의 원리와 자연히 연결되었다. 도다는 한국전쟁의 무자비한 참혹상을 알고는 동양 광포의 필연성을 홀로 외쳤다. 그리고 그 실천의 첫걸음이라고도 해야 할 새싹이 눈에 띄지 않는 부인부의 한쪽에서 움트고 있음을 알았다. 당시 부인부 회합으로서는 드물게도 이야기가 국제적인 시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었으리라. 그 감동의 파동은 먼저 일본 광선 유포가 급선무라는 자각을 촉구했다. 부인들은 지방 절복에 매진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음을 기탄 없이 강조하고 제안하기도 했다. 회합은 열기를 띠었다. 도다는 이날 저녁에 회합이 부인부 성장에 기념할 만한 모임이 되었음을 알고 기뻐했다. 탁자 위에 놓인 흰 백합꽃이 산뜻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잊은 듯했다. 도다는 잠시 그 꽃에 눈을 돌리고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대단한 기세가 되었군요. 도다는 부인부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을 기념해서 부인부에게 시 한 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흰 백합, 향기도 드높은 모임이구나. 마음 깨끗한 벗이라면. 기념해서 읊은 시를 기호하라가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읊었다. 52명의 흰 백합들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예정 시간이 훨씬 지났다. 발랄하게 학회가를 소리 높여 부른 일동은 회합을 마치고 흩어졌다. 도다 주세인은 회장 취임 때 안팎에 선언한 75만 세대 달성이라는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되는 난사를 꿈에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도다 필생의 원업이고 모든 생명을 걸고서라도 실현해야 할 일을 스스로에게 부과한 것이다. 6월 말 지부장회를 열었다. 6월의 절복 성과는 440세대였다. 5월의 284세대와 비교하면 55%가 증가했다. 5월 3일 이래의 환희가 모두의 활동과 전진에 활력이 되었음을 알았다. 도다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가속도를 붙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매달 이 증가율을 견제하고자 남모르는 곳에서 마음을 썼다. 당시 A급 지부의 절복 기록은 이렇다. 가마타, 목표 60명에서 78명을 달성. 고이와, 목표 60명에서 72명을 달성. 스루미, 목표 50명에서 70명을 달성. 이래서는 75만의 원업 달성은 머나먼 미래의 일이다. 지금 도다의 흉중을 괴롭히는 중대한 난사가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내년에 1952년 4월에 입종 700년제까지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전집 발간을 감행하는 일이었다. 아마도 천수백 쪽이 될 어서전집의 편찬은 쉽지 않은 대사업이 되리라. 그 편찬보다 더욱 어렵다고 느껴지는 점은 간행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먼저 지금 당장 인디언지라는 특수용지인 박엽지를 발주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맞출 수 없다. 그리고 용지 발주를 뒷받침하는 막대한 선지급금이 필요했다. 특수용지를 제조하다가 그것이 만약 필요 없게 되면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인쇄, 제본을 고려하면 도저히 경제상의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 당시 학회는 5천 명이 채 되지 않았다. 기세가 왕성하다고는 하지만 어서전집의 간행을 아무리 짚어봐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도다에게는 이듬해 4월까지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였다. 간행 준비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있었다. 게다가 도다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은 당시 간행된 어서 대부분은 니치렌계의 타 종파가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쇼와 시대 초기에 종문에서 어서를 발간하기는 했다. 하지만 일생성불초, 생사일대사 혈맥초, 제법 실상초 등 중요한 어서가 많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타 종의 잘못된 독해법을 답습한 어서였다. 도다는 광선유포의 본격적인 전진을 개시하면서 완벽한 어서 간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통감했다. 거의 확실한 정보로는 민노부의 1년종은 입종 700년을 기해 어서의 결정판 간행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 예산이 수천만 원이나 된다고 한다. 아마도 대성인의 뜻을 왜곡한 어서가 되리라고 생각하니 도다는 슬펐다. 도다는 니치렌 대성인의 중요한 유문 전부를 편찬하고 발간함으로써 대성인의 신비한 법문을 바르게 영원히 전달하겠다고 결의했다. 광선유포의 궤도를 달리기 시작한 지금 그 일은 이미 절대적인 요청이 되고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영법 구주를 위한 제1의 포석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윽고 개시될 본격적인 종교혁명을 위해서도 또 사상혁명 또는 이념의 투쟁을 위해서도 어서전집 간행을 결정사항으로 해야 한다며 밤낮으로 사색에 잠겼다. 하지만 현실은 도다의 결의를 거부하는 듯했다. 6월 말 지부장 회에서 도다는 그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간부를 앞에 두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나로서는 이미 결정한 문제입니다. 설령 회원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반대하더라도 결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뜻있는 여러분의 협력을 바랄 따름입니다. 도다는 위대한 이념 위에 서서 절복행을 실천하고 지금 그 실천의 뒷받침이라고도 해야 할 대사상의 원전을 완성하겠노라고 목표를 정했다. 비장아리만큼 고양된 도다의 심중에는 크고 숭고한 용기가 간직되어 있는 듯이 보였다. 도다는 먼저 편찬 착수를 서둘렀다. 임시총회까지 앞으로 열흘이 남았다. 그 이전에 7월 8일 도다는 최고 간부 20여 명과 함께 시즈오카현 하타케의 설산장에 기거하는 제59대 법주를 지낸 호리 니치코를 찾아갔다. 이곳 하타케는 제3조 니치모쿠 상인이 출생하신 유서 깊은 곳이다. 지금 그 설산장에 84살의 호리 니치코가 살고 있었다. 짙은 눈썹은 새하얗게 되었지만 불법 철학의 일체에 관해서는 당대에 비길 자가 없다고 할 만큼 대내외의 식자에게 알려져 있었다. 이 대석학은 일찍이 종문의 모든 역직을 내버리고 정정하게 전생애를 연구에 바쳐왔다. 이해의 장마는 아직 거치지 않았다. 도다 일행은 오전 11시에 도쿄역을 출발했다. 간나미역이라는 한산한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고 20분쯤 가서 하타케에 도착했다. 언덕길을 올라가 설산장에 도착하니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짧은 바지를 입은 니치코가 웃으면서 현관에서 일행을 맞이했다. 11시 출발을 11시 도착으로 편지를 잘못 읽고 많이 기다렸답니다. 서재로 안내된 일행은 다시 인사를 했다. 도다는 이번 어서 발간에 관한 편찬의 근본 방침을 결정하고 그의 관한 지시를 받으려고 창가학회 회장으로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곧바로 니치코와 도다를 중심으로 하는 회의가 열렸다. 호리 니치코는 오늘의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답했다. 의문 하나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수많은 고금의 문증을 곧바로 암송했다. 게다가 여러 예증을 들고 또 많은 방증까지 나타내는 철저한 설명을 멈출 줄을 몰랐다. 니치코가 세상에 드문 석학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목격한 일동은 깜짝 놀랐다. 자, 참고문헌을 대강 보러 갑시다. 니치코는 앞장서서 일동을 서고로 안내했다. 독특하게 설계된 책장에는 정연하게 분류된 참으로 많은 서적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니치코는 고문서를 읽는 데에는 당대의 제일이라고 세간으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 불교에 관한 고금의 서적을 모두 갖춘 듯했다. 또 문외 불출의 비전서도 많아 당대 제일의 서고라고 할 만했다.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한 후지 종합 전집 134권도 놓여 있었다. 일동은 이 방대한 문헌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법의 심원한 이념을 상상하게 되어 어서편찬에 종사하는 자신감까지 솟았다. 서고에서 나오면서 도다는 감탄하며 말했다. 예하님, 저는 예하님이 60년 걸쳐 남모르게 연찬한 이유는 입종으로부터 700년 후인 오늘에 이르러 대성인의 완벽한 어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니치코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이번 기획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사람은 니치코였는지도 모른다. 일동은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니치코는 어서에는 후세의 위작도 있다는 점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행된 어서 중 대부분의 오독이 대성인의 정의를 얼마나 크게 왜곡하여 유포하고 말았는지에 대해 예증을 계속 들면서
그 깊은 지식의 일단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일동은 정법을 영법 구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로소 그 실태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완벽한 어설을 완성하는 일이야말로 광선유포 활동에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가 부슬부슬 계속 내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언제까지고 그칠 줄을 몰랐다. 니치코와 도다 사이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문답이 시작되었다. 희유의 석학과 실천가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면서 담소했다. 때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불꽃이 튀는 듯한 순간도 있었다. 또 때로는 수많은 가지의 만발한 꽃이 일시에 만개하듯이 활기를 띠기도 했다.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이러한 문답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유래가 드문 학문의 최고 경지라고도 해야 할 점은 틀림없이 충분히 감득할 수 있었으리라. 시간을 잊고 말았다. 마지막 버스를 놓치고 만 것을 알았다. 모두 당황했지만 도다가 차분히 말했다. 오늘 밤 기차 시간에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추억이라네. 간남이까지 함께 걷자. 자, 그럼 슬슬 작별 인사를 드리자. 현관으로 나왔다. 주위가 컴컴했다. 계속 내리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상쾌한 공기, 상쾌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밤길은 어둡고 멀었다. 불빛도 없는 진창길이다. 발이 미끄러져 느닷없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숨을 헐떡이는 사람도 있었다. 흙탕물에 구두가 빠져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었다. 1시간 반이나 강행군한 끝에 겨우 간남이역에 도착했다. 오후 8시 40분 발 도쿄행 기차를 탈 수 있었다. 비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골짜기에 쏟아졌다. 도다조세이는 사업의 붕괴로 일생 중 가장 큰 고투 속에 있던 지난해 가을,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의탁할 청년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청년부 중에서 14명을 뽑아 연초부터 본격적인 특별훈련을 시작했다. 거의 매주 있는 회합이다. 당시 도다의 일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다. 심신 모두 피로가 극에 달했지만 청년부를 훈련하는 이 회합만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세상의 많은 위정자는 청년을 이용하고 희생시켜 그 위에서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는 법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영광스러운 청년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을 뒤에서 지켜보는 법이다. 어쨌든 이 회합에서는 엄한 훈도가 이어졌다. 어떤 이유에서든 정각에서 1분만 늦어도 용서하지 않았다. 후사를 의탁할 14명의 청년이었다. 도다는 예사롭지 않은 기백을 담아 어설을 통해 소설을 통해 지도했다. 훈련은 진지함 그 자체였다. 그 내용은 광손유포라는 위대한 목적에 대한 유언이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도다는 이미 마음속으로 중년 남성들을 믿을 수 없었다. 전쟁 중 탄압을 받을 때 무섭게 퇴전한 연장자들, 또 약속이라도 한 듯 전쟁 후 재건부터 오늘날까지의 긴 세월 동안 고락을 함께한 동지들의 탈락, 그 어른들에게는 호되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사람 좋은 도다도 정말이지 넌더리가 났으리라. 기성세대는 안 된다. 믿을 사람은 청년밖에 없다. 도다는 청년을 믿고 의지했다. 도다는 사투 끝에 불법이 왕법보다 뛰어나다는 현증을 몸으로 나타내고 회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이 14명에 대한 특별훈련을 여전히 계속했다. 그리고 이 14명을 엄격히 훈련한 끝에 완전히 새로운 면모로 남자부 부대 결성을 7월 11일에 거행했다. 그날도 또 비가 계속 내렸다. 오후 6시 전에는 남자부원 100 수십 명이 달려나왔다. 니시칸타 본부 2층은 사람으로 가득했다. 장마철 무더위와 사람들의 훈기로
본부 2층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지만 실내에는 활기가 넘쳤다. 청년 대부분은 직장에서 서둘러 달려왔을 것이다. 작업복을 입은 채였다. 포마드로 머리를 정돈한 청년은 드물었다. 신발장에도 좋은 구두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낡은 구두나 남학신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찢어진 우산이 흩어져 있었다. 정각 6시 청년부 신부대 결성식 선언. 먼저 새키 청년부장이 연단에 섰다. 모인 청년들의 눈에 생기가 넘쳤다. 헛기침 한번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때 갑자기 밖에서 장대비 쏟아지는 소리가 일동의 귀를 때렸다. 그야말로 호우라고 할 정도였다. 영원히 역사에 남을 남자부의 이 결성식은 그야말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호우 속에서 거행되었다. 세키는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남자 청년부의 완전히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광선유포의 대업을 완수하겠노라는 창가학회에서 앞으로의 흥망을 결정지을 존재는 참으로 우리 청년부, 특히 남자 청년부라고 깊이 확신하는 바입니다. 학회 재건 이래 도다 선생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애는 물론 엄하고도 따뜻하게 모든 정원을 담아 훈육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깊은 마음에 보답해야 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과거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나타내듯이 시대를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종교 개혁도 또 청년의 투쟁으로 성취해야 함은 필정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누구인가? 도다 선생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지금 여기에 결집한 우리 청년이 아니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청년의 확신과 정열이 종교혁명을 단행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중대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결의를 새롭게 하여 선생님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이 자리에서 굳게 서원하는 바입니다. 광포를 단행하겠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의는 세찬 박수가 되어 울려 퍼졌다. 모두의 눈은 타오르는 듯이 빛났다. 고작 100수십 명이 참석한 조촐해 보이는 이 회합이 이윽고 수백만 청년의 대하가 되리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어서 야마기와 남자부장이 새 조직에 대해 발표했다. 편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대 고이와 무코지마, 조토, 각 지부. 제2부대 아타치, 분쿄, 시키, 혼고, 스키지, 각 지부. 제3부대 쓰루미 지부. 제4부대 가마타, 스기나미, 나카노 각 지부. 4개 부대가 편성되었다. 이어서 새 부대장 4명이 순서대로 일어나서 각자의 포부와 결의를 절규했다. 아직도 호우는 그치지 않았다. 모두 20대의 젊은 무사들이다. 어떤 사람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또 어떤 사람은 떨리는 몸으로 우리 오체를 대지에 던지자고 힘차게 말했다. 계속해서 각 부대에서 한 사람씩 반장이 대표로 결의를 발표했다. 어느 반장은 스스로 감동한 나머지 단상에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어느 청년은 4개 부대 중에서 언제나 선두에 서겠다고 서원하고, 또 어느 청년은 일본은 물론 동양 광포, 아니 세계 광포의 길을 생애 맥진하겠다고 결의를 말했다. 하나의 결의는 차례차례 호응을 일으켜 열혈의 의기가 어느새 장례를 압도하게 이르렀다. 다음은 내빈의 축사로 이어졌다. 몸집이 작은 기요하라 이사가 몸을 연단 앞으로 내밀듯이 하며 청년들에게 호소했다. 남자 청년부가 결성되는 경사스러운 오늘, 지금도 이처럼 비가 세차게 내린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길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학회를 짊어질 남자 청년부의 앞길에 얼마나 난이 많을 것인지를 나타내는 비이고, 이것이야말로 명예로운 청년부의 깊은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청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수많은 난을 내다보며 광선유포를 향한 험난한 도정의 삶의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계속해서 하라야마 이사가 따뜻한 어조로 격려했다. 회장 취임일부터 각부를 충실하게 정비하기 위한 회합이 오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학회의 조직 부문 중에서 청년부가 가장 마지막에 결성된 이유는 이 결성이야말로 학회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광선유포의 마지막 책임을 짊어질 사람은 청년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라야마의 인사가 끝나자 청년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렸다. 마지막에 도다 회장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이날 도다의 대호령을 기대했으리라. 장내의 분위기도 당연히 그래야만 했다. 잠시 장내는 아주 조용해졌다. 뜨거운 시선이 도다에게 쏟아졌다. 드디어 도다가 연단으로 향했다. 세차한 박수가 도다를 맞이했다. 기대하는 대호령을 기다렸다. 그런데 도다가 맨 먼저 담담하게 이야기한 내용은 전혀 달랐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중에서 반드시 다음 창가학회 회장이 나올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안에 계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도다의 말은 진정이 넘치는 목소리였다. 뜻밖의 말에 틀림없이 청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경직되었으리라. 제3대 회장이 이 안에 있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그들의 사념을 훨씬 초월한 문제였다. 도다는 장내 가운데 쪽에 있는 야마모토 신이치 반장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눈길을 돌렸다. 이 순간 야마모토 신이치는 반년 전 그날의 일을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스승의 모습, 윤기 있고 건강한 도다의 모습을 우러러보자 기쁨이 복받쳤다. 하지만 그날의 도다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몸과 마음이 모두 고뇌의 밑바닥에서 투쟁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때가 먼 옛날처럼 느껴졌지만 불과 반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그날, 그것은 올해 1월 6일의 일이었다. 도다가 신이치를 집으로 불렀다. 정오쯤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매우 조용하게 느껴졌다. 수많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지 도다의 방만은 분주한 공기가 가득했다. 지극히 어려운 도코건설 신용조합의 정리는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되었지만 해를 넘겨서도 최악의 사태에 몰려 있었다. 폐쇄된 조합의 모든 서류가 도다의 집으로 옮겨져 있었다. 대장성 당국의 심증은 아직도 좋지 않아 일부 채권자는 도다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도다는 고경의 한복판에 있었다. 춥고 어두운 정월이었다. 부름을 받은 신이치는 도다의 방으로 들어갔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도다와 마주 앉았다. 마주보는 탁자 한쪽으로 아내 이쿠에가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도다의 초췌한 얼굴은 평소와는 달리 엄한 표정이었다. 이 방에 아무도 들이지 마시오. 도다는 이쿠에에게 이렇게 당부하고는 신이치에게 말을 건넸다. 신이치, 오늘은 잘 들어야 할 말이 있다네. 나도 마지막 각오를 해야 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쪽에서 당국에 출두하려고 생각하네. 하나의 비상수단이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내 신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에서 뒷일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네. 도다가 이렇게까지 말했을 때 이쿠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리를 억누르듯이 어깨를 들썩이며 엎드려 울었다. 도다는 인상을 쓰며 이쿠에를 보다가 갑자기 언성을 높여 화를 냈다. 무슨 짓인가?
장군이 막다른 곳까지 몰려 마지막 비상수단을 쓰려는 중요한 때에 울다니 대체 무슨 짓인가? 그러나 도다의 슬픔과 근심은 시니치와 이쿠의 두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도다는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시니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해하면 곤란하네. 지금 중요한 것은 뒷일이다. 그래서 말이네만 시니치.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학회도, 조합도, 또 다이토 상공도 모두 자네에게 일임하고 싶은데 맡아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가족도 말이네. 여보, 잘 들으시오. 순간 시니치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리고 이상한 감동에 몸을 떨었다. 23살의 청년은 경악과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시니치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시니치, 자네에게는 뜻밖의 선물을 남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은 또 자네의 사명이기도 하다. 알고 있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네. 나와 자네가 사명에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대성이님의 유명도 달성할 때가 오겠지. 누가 뭐라고 말해도 강하게, 강하게 함께 나아가야 한다. 시니치는 엄숙한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시니치는 문득 생각했다. 미나토가와로 떠나는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아들 마사스라를 타일렀는데 지금 자신이 그 마사스라의 처지에 있음을 호련히 이해했다. 시니치는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고개를 들어 도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일생을 선생님께 후회 없이 바칠 각오만큼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각오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그런가. 잘 부탁하네. 도다는 격식을 차려 고개까지 숙였다. 이쿠에는 넘쳐 흐르는 눈물을 닦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시니치는 그날 밤 도다의 집에 묵었다. 이튿날도 아침부터 갖가지 서류를 정리하느라 하루를 보냈다. 지금 도다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 사람은 시니치와 이쿠에 뿐이었다. 이런 절박한 위기에도 도다는 참으로 유연하게 근행하고 태연하게 세밀한 지시까지 내렸다. 그리고 태연자약하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농담을 했다. 시니치는 이때 스승의 커다란 경애를 우러러보는 심정이었다. 밤 11시, 시니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야 이틀 동안의 심로와 피로의 정도를 깊이 알았다. 그런 가운데 6일 밤부터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게 시니치의 심혼 속에 맥동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도 그 감동은 이어졌다. 시니치는 엄숙하고도 슬프게 스승의 위대한 사명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오직 하나뿐인 후계자로서 자신의 고독한 숙명을 통감하고 어떤 고난에도 주춤하지 않고 당당히 극복하는 자신이기를 바라며 창제를 계속했다. 이날 밤 8일의 일기에 시니치는 자신의 고독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대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그대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울고 있는가? 그대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고뇌하는가? 괴로워해도 좋다. 새싹이 대지의 향기를 타파하고 자라나기 위해. 울어도 좋다. 장마 저편에 태양을 우러러보는 날까지 어쩔 수 없으리라. 고민해도 좋다. 어둡고 깊은 밤을 보내지 않고서는 존엄한 여명을 볼 수 없기에. 그때부터 시니치의 활동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전개되었다. 그야말로 분신의 고투가 연일 이어졌다. 시니치가 가장 고심한 부분은 도다의 건강이었다. 피로에 지쳐
중병에 가까워진 도다를 걱정하면서 신이치 자신도 고열에 시달리며 연립주택의 추운 단칸방에서 끼니마저 거른 채 하루 종일 신음해야 하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주춤거리지 않았다. 깊은 사명을 진실로 체득한 자의 강함이었을까? 2월이 되었다. 그러자 불가사의하게도 대장성 당국이 도다에 대한 심증을 180도로 전환했다. 고투의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3월에 들어서자 도코건설 신용조합은 조합원 전원의 의결로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3월 11일부로 해산 등기를 하고 신용조합으로서의 법률적인 책임이 소멸되었다. 동시에 도다 전무이사에 대한 법률상의 추궁도 소멸되었다. 이날 창가학회 임시총회가 간다의 교육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도다를 괴롭히고 악몽을 불러온 도코건설 신용조합은 이 지상에서 영구히 소멸되었다. 하지만 채무를 대신 떠맡은 도다 개인의 막대한 부채 상환과 새로이 설립한 다이토 상공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고투가 23살의 젊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양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런 가운데 도다를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기운이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세이쿄 신문의 발간과 학회 약진의 태동이 더욱 맹렬해졌지만 그 재정적 기반은 아무래도 다이토 상공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얻는 수밖에 없었다. 신이치는 하루의 시간 대부분과 정렬을 다이토 상공의 신용 확보와 새로운 영업 분야의 개척에 써야만 했다. 그래서 학회 활동을 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수많은 청년부 간부 가운데 신이치만 혼자만이 남모르는 분야에서 고군분투했다. 5월 3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소생한 도다 조세이의 건강한 모습을 회장 취임식에서 보았다. 그리고 참석자 속에 섞여 가만히 수위의 눈물을 흘렸다. 또 7월 11일에 남자 청년부 결성식에서 수많은 청년부원 속에 섞여 도다의 당당한 풍모를 보았다. 그리고 도다와 신이치 사이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중에서 반드시 다음 창가학회 회장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도다는 굳이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고뇌하면서 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를 알아라 하고 말하는 듯했다. 도다는 신이치를 응석부리게 하지 않았다. 도다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넣어 이야기를 계속했다. 광선 유포는 내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청년부 여러분도 각자가 그 존귀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메이지 혁명을 보더라도 그 원동력은 당시의 청년이고 멀게는 니치된 내성인 제세 시에도 활약한 제자들은 모두 청년이었습니다. 언제나 청년이 시대를 움직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손으로 이 존귀한 대사명을 반드시 달성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유일한 염원입니다. 우리 목적은 일본이라는 한 나라를 목표로 하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한반도, 중국, 인도, 그리고 전 세계 끝까지 이 대백법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성인님이 설하신 남묘 호랭개교는 실로 우주에 변만하고 우주마저도 움직이는 생명의 대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회장이 될 분에게 인사드리며 남자 부대 결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청년들은 대호령을 듣지는 못했지만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그 이상의 사명과 진로 그리고 전망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에 조촐한 축하회가 시작되었다. 술은 없었지만 의기양양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여흥도 나고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윽고 의기양양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청년부가 악귀가 사나운 전당도를 합창했다. 회합도 끝날 시간이 다가왔다. 도다가 마지막에 학회가 꽃이 하룻밤에 떨어지듯이를 직접 힘차게 지휘하고 결성식이 종료되었다. 호우는 어느새 그쳤다.
5월 3일 회장 취임식 이후 창가 학회에 약진하는 모습은 먼저 좌담회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모습은 7월 22일로 예정된 임시총회가 다가오면서 더 한층 고조되었다. 6월 하순부터 임시총회까지 한 세대가 한 세대 절복을 수행하자고 합의한 내용을 슬로건처럼 주고받았다. 그때까지는 좌담회를 한 달에 한두 번 열었는데 먼저 그 횟수가 격증했다. 그리고 지부자담회에도 20명 안팎의 입회자가 모이게 되었다. 이 밖에 지구자담회와 수시로 여는 임시자담회도 그 양상이 아주 달라졌다. 본부에서 하는 강의나 지부지구에서 하는 강의에도 출석자가 격증하여 더 넓은 장소로 회합 장소를 변경하는 일이 과제가 되었다. 신입 회원의 증가로 사찰도 일찍이 없던 성황을 이뤘는데 어본존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그야말로 흥룡이었다. 7월 3일에는 재무부가 결성되었다. 도단은 100명의 재무부원 결집을 결의했지만 제1단계로 이날 재무부원 78명이 임명되었다. 또 여자청년부 결성식도 7월 19일에 니시칸다의 본부에서 거행되었다. 편성은 5개 부대이다. 새로운 부대장 5명은 생기발랄하게 새로운 결의를 말하고 도다 회장 스라에서 여자청년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고 서원했다. 이날은 남자 청년부 때와 달리 호우도 없이 무더위로 향하는 더운 밤이었다. 선배 몇 사람이 축사를 한 뒤 도다는 여자부의 미래를 위해 자애 깊은 말을 남겼다. 학회의 여자부원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여성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숙명에 우는 여성의 역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젊어서 묘법을 수지한 여성입니다. 이제는 숙명에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순수하고 강한 신심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조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행복해지기를 염원하면서 오늘의 인사로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처럼 도다는 학회 전 조직의 각 부문을 하나하나 굳혀갔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명확한 진로를 제시하면서 7월 22일에 임시총회를 맞이했다. 회합 장소는 이치가야역 부근의 도쿄가세이 학원 강당이었다. 마키구치 시절부터 총회라고 하면 을의 간다의 교육회관이었다. 그것이 5월 3일 이후 불과 2개월간의 약진으로 이미 교육회관으로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날은 맑고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이 강당에 오전 9시 정각까지 모인 수는 1,700명이 넘었다. 도쿄 근교는 물론 군마, 도치기, 이지의 이토, 그리고 멀리 센다이에서 온 참석자도 있었다. 회합 장소의 단상 중앙에는 새로 마련한 불단을 놓고 창가학회 상주 어본존을 안치했다. 오전 9시 반, 법주 미지타니 니쇼의 도사로 봉대식이 시작되었다. 그 뒤로는 호리 니치코와 호리곰의 니치준을 비롯하여 승려도 많이 열석했다. 1,700여 명이 독경 창제하는 소리가 엄숙히 울렸다. 그 직후 도다가 얼굴 가득 기쁨을 띠며 인사했다. 니쇼에게 사의를 표한 뒤 참석한 학회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야말로 동양의 광선유포를 하려는 때, 지금까지 오랫동안 광선유포 대원 성취의 어본존을 모시지 못한 죄는 오로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그 소원을 이루어 여기에 봉대할 수 있게 된 일은 더더욱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모든 학회원과 함께 이 기쁨을 오늘 마음껏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임시총회에 들어갔다. 먼저 기요하라 이사가 개회사를 했다. 기요하라는 개회사에서 이 힘찬 단결로 여러 해 전부터 대원인 광선유포를 일본, 동양, 그리고 또 세계 끝까지라도 사신 홍법의 정신으로 넓혀갑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도 오전 오후에 걸쳐 열렸다. 강의부, 재무부, 부인부, 청년부 등 새로 편성한 각 부의 부장이 각각 대표로서
결의와 포부를 발표했다. 또 미즈타니 니쇼, 호리 니치코, 호리고메 니치준의 특별 강연 외에 체험단 발표도 많았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체험단 발표가 많아 청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지방지부의 활동 상황도 상세히 발표되어 5월 3일부터 불과 2개월 반에 걸친 약진의 발자취를 참석자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총해서 말한다면 일찍이 이만큼 확대를 본 총회, 활동이 정착된 총회는 없었다고 해도 좋다. 절복 활동이 불타듯 퍼지면서 창가학회의 모습이 어떻게 일변할지를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또 미즈타니 니쇼는 특별 강연에서 한국 전쟁을 언급한 뒤 강화조약에 대해서 말했다. 강화조약이 성립되었다고는 해도 하루아침에 국내 사정이 호전되고 국민 생활이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매우 경솔한 일입니다. 강화가 성립된 뒤에도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이 앞길에 가로놓여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곤란을 극복하려면 국내 전반에 걸쳐 종교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불가결한 중대 문제라고 하면서 국민 모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니쇼는 국민 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종교라고 지적하고 생활 즉 신앙의 근본 원리를 이야기했다. 나아가 니치렌 대성인의 여러 금언을 인용하면서 창가학회 회원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참다운 절복 정진의 실천을 하고 있다며 기뻐했다. 그리고 더 한층 정진하도록 격려했다. 기요하라 이사는 어서 편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현안이 실행으로 옮겨졌음을 발표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입종 700년을 기념하여 어서 출판이라는 대업을 결의하고 대성인님의 참된 불법을 보급하여 광선유포의 진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종문에서도 여러 번 이 사업을 계획했지만 아직 결과를 얻지 못하고 100년의 숙제로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문집은 다나카 지가쿠가 쓴 유찬고조 유문록 등입니다. 편찬자의 그릿된 신심이 대성인님의 순수한 가르침을 얼마나 탁하게 하는지는 많은 예증을 들 것도 없이 자명한 일입니다. 하물며 상전의 어서가 전무하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참으로 원통한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미노부는 내년에 재차 유문의 출판을 계획해 리시오 대학교의 조직을 동원하여 편찬하고 방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이미 지난해부터 실행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니치렌 성인 유문 전집을 간행하고 연 인원 2,500명이 수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미노부는 이번 기획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자신들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 착수하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정류인 우리가 이 일을 묵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미력하다 할지라도 참된 불법의 영법 구주를 위해 우리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라도 단호하게 미노부에 대항하여 진정으로 대중을 구제하겠노라는 이념 아래 어서 출판 사업을 결의했습니다. 열렬한 호소였다. 이 예리한 신심의 웅변은 장내에 모인 1,700여 명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졌다. 뜻밖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고 기요하라는 잠시 말을 멈춰야 했다. 다행히도 당문에는 불세출의 대학장 호리 니치코 상인이 계셔 85살의 노령에도 개의치 않고 이에 호응하여 어서를 감수하고자 붓을 들고 일어서셨습니다. 우리도 편집, 인쇄, 용지 준비, 교정, 장정 등부터 간행에 이르기까지 상상 외의 어려운 사업임을 각오하고 학회의 모든 힘을 다해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사업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는 광선유포의 대업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와 직접 관계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총의와 열의 그리고 학회의 모든 세력을 결집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은 사력을 다해 이 일을 해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회원과 모든 간부도 총력을 다해 어서 완성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열원하는 바입니다.
또다시 박수가 일고 순식간에 회합 장소 전체로 파급되어 잠시 박수 소리가 멈출 줄을 몰랐다. 붉게 상기된 기요하라의 뺨은 실룩이며 조금씩 떨렸다. 수백 명의 남자가 하는 웅변보다 뛰어난 신심과 지성 가득한 여성의 강한 외침. 이것이 기요하라의 보배였다. 그 당당하고도 확신이 가득한 모습을 본다면 이런 기요하라가 입회하기 전에는 여린 마음으로 언제나 조용히 인생을 고뇌하며 괴로워했다고 누가 믿겠는가. 기요하라는 순간 눈을 감고 감동을 억눌렀다. 어떤 어서가 완성될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엄정함은 물론 대성이님 입종 70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탄생하는 전통과 신심과 이해로서 전곡을 찌르는 유일한 어서입니다. 그리고 상전서도 처음부터 첨부한 특색 있는 편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체제를 말씀드리면 장정은 검은색 가죽 표지이고 종이는 질이 좋은 인디언지를 사용할 예정으로 2000쪽에 가까운 두꺼운 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대의 것이 아닌 자손 만대까지도 남길 만한 자랑스러운 어서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인쇄만 하더라도 인류의 인쇄 회사조차 특수할 자가 부족해 조판하기 어렵다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모든 학회원이 총력을 다한다 해도 아무래도 한 권당 1200엔은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대사업을 깊이 양해하여 회원 모두 분발하여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분은 예약금으로 전액 납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에 따라 2회 분할하여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요하라는 조금 빠른 어조로 말을 끝냈다. 청중은 모두 찬성했지만 1200엔이라는 가격을 듣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았다. 1951년 당시의 물가로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고액이기 때문이다. 당시 월간 잡지의 정가가 100엔 정도이고 보통 단행본이라도 150엔에서 300엔 안팎이었다. 이 무렵 니치덴 대성인의 유문집은 학회의 발전 때문인지 헌책도 비싼 값을 부르며 급등했다. 간다의 헌책방 거리에는 시세가 1,500엔에서 2,000엔까지 형성되었다. 어서 간행에 관한 기요하라 이사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총회의 오전 행사가 끝났다. 그리고 휴식 및 점심시간이 되었다. 더운 한여름의 총회다. 참석자 대부분 셔츠 차림이어서 회합 장소가 온통 새하얗다. 당시 형편으로는 강당에 선풍기 등 냉방기구가 있을 리 없다. 창문이라는 창문은 다 열어놓았지만 장내는 찌는 듯이 더웠다. 그러나 덥다고 도중에 퇴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후 1시 총회를 재개했다. 하라야마 강의부장이 강의부의 현황과 더불어 앞으로의 실천 방침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이즈미다 부임부장의 인사, 체험단 발표에 이어 이즈미다 히로시 재무부장이 연단으로 나아갔다. 이즈미다는 평소와는 달리 열정을 뿜으며 빠른 어조로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까지 학회의 재정은 오랫동안 거의 도다 회장 한 사람이 부담해 꾸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재무의 기초는 모든 회원이 기꺼이 맡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학회의 무한한 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먼저 광선유포라는 일대 투쟁을 위해서는 재력을 비축하여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입종 700년 기념사업으로 어서 간행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와 열의로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회가 동양, 아니 세계 강포를 향해 매진한다는 이 일대 목적을 위해 지금까지의 재무 방침을 크게 바꾸어 회원의 협력과 응원으로 재무부의 힘을 확립하여 모든 활동에 후환을 없애고자 합니다. 청중 중에는 이때 비로소 재무 협력을 회원에게 허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다음으로 오바 지방절복부장이 단상에 섰다. 그리고 그는 지방절복의 활동이 실마리를 잡았다며 더욱 분기하자고 촉구했다. 여기서 또 체험단 발표가 있고 이어서 특별 강연 순서로 호리니치코가 일어섰다.
여기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지지난 해에 와서 보았을 때보다 몇 배나 증가한 듯하여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원이 몇 배나 늘어난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포교하신 증거로 참으로 훌륭합니다. 니치코는 평소와 다름없이 유연한 어조로 이야기를 끌어왔다. 저는 이번에 학회에서 어서 편찬한다고 삼가 들어서 이 용건이 아니면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장내에서는 와하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니치코는 장내에 모인 많은 회원을 바라보며 광선유포를 위해 열심히 절복하는 회원의 노력을 진심으로 상찬했다. 그리고 대성인의 참뜻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묘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쳤다. 일신상의 일만을 목표로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전 세계에 광선유포하겠다는 커다란 생각으로 이 신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니치코도 이때 세계 광포를 외쳤다. 다음으로 호리곰의 니치준이 연단에 섰다. 그리고 먼저 이날의 봉대식을 축하했다. 오늘 학회의 임시총회 즈음에 참으로 감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학회가 어본전을 봉대하시는 일은 참으로 존귀한 일이고 대성이님은 이 어본전을 몸에 지니면 범의 날개가 돋친 격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복 기원의 대어본전을 모신 일은 용맹정진하는 학회가 그야말로 범의 날개를 단 일이라고 깊이 감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본전 스라에서 여러분이 이체 동심으로 절복에 당당히 정진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치주는 민주주의의 참된 자유, 평등, 존엄의 3원칙은 불교, 그 중에서도 법화경밖에 없다고 설하고 참된 민주주의 세계를 실현하려면 대성인 불법에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총회 종반에 접어들었다. 세키 청년부장이 남녀 청년부의 새로운 결성식을 보고하고 도다 회장 스라에서 지금 총징분을 개시했다고 외쳤다. 그리고 지도부장으로서 기호하라 가스가 연단에 서서 절복으로 일관하는 신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생활을 바꾸는지를 말했다. 대성인님의 말씀에 따라 절복에 진력하는 우리는 타인에게 욕을 듣더라도 지옥 같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미 각오한 바입니다. 며칠 전 도다 선생님에게서 다음과 같은 시를 받았습니다. 가야 한다면 지옥 끝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대백 우거에 깃발 세울 몸이기에 이 시 그대로 더 한층 절복에 진력합시다. 이어서 체험단 발표가 끝나자 30명 정도의 사람이 우르르 단상에 올라갔다. 햇볕에 그을린 남녀노소들의 얼굴이 발랄하게 빛났다. 도다는 이달 과감히 투쟁에 절복에 매진한 35명을 단상에 오르게 했다. 도다는 일렬로 줄지어선 일기당천의 얼굴을 보면서 모든 청중 앞에서 표창했다. 여기 나란히 서신 분들은 내가 칭찬하기 전에 분명 대성이님이 먼저 칭찬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분들에게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 대성이님은 굉장한 상을 주실 것이므로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벌써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학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강함은 결국 신심에서 우러나온 절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신심의 영웅이고 서민의 영웅이었다. 찌는 듯한 오후의 회합 장소, 그 한복판에 서늘한 바람이 한바탕 지나가듯 세찬 박수가 울려 퍼졌다. 대표 한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고 표창식이 끝났다. 도다는 가벼운 남방 차림으로 소탈하게 연단으로 나아갔다. 게시된 제목은 창가 학회의 역사와 확신이다. 도다는 그 무렵 대백년화에서 창가 학회의 역사와 확신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논문을 연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백년화 창간호의 생명론에 이어 도다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쓴 논문으로 도다의 저작 중 백미로 꼽히는 논문이었다.
회장이라는 위치에서 창가학회의 역사를 깊이 돌아보고 그 본질이 되는 것을 미래의 장대한 광선유포의 전망에 의탁하면서 도다의 흔들림 없는 확신을 발표한 글이다. 이날 강연은 그 확신을 요약해 단적으로 역설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 도다는 조금 긴박한 표정으로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창가학회 창립 이래 이사장을 맡아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다니듯 고 마키구치 회장님과 생사를 함께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마키구치 회장님의 저 확신을 상기하십시오. 겁쟁이 중이 국가에 영합하려 할 때 1년 정종을 무너뜨려서라도 국가 간여를 하리라 라고 엄연히 명령하는 모습에서 절대적 확신의 정도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다의 어조는 갑자기 격해졌다. 도다는 늘 마키구치를 이야기할 때면 어느새 격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은사를 무참히 옥사시킨 국가 권력이 미워서인가? 애지중지하고 지켜주고 키워온 제자들이 유사시에 배반한 일이 슬퍼서인가? 대성인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정종 승려의 무관심을 떠올려서인가? 도다의 눈이 빛났다. 나는 5월 3일에 회장에 취임하고 학회는 생명은 영원하고 우리야말로 말법의 7문자의 법화경을 유포해야 할 어본불의 권속이라는 자각을 일으켜 마키구치 회장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발적 현본을 이루었습니다. 이 확신에서 광선유포 대원의 만다라를 부탁드리고 오늘 정예가 모인 자리에서 장대한 봉대식을 거행했습니다. 도다는 이어서 학회원의 자각과 학회의 목적, 그리고 광선유포의 방도를 언급하고 자신의 확신이 곧 창가학회의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광선유포의 끝까지 사는 우리 학회원이야말로 니치렌 대성인의 말씀에 비추어 최고의 대보살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 자각에 서서 용기를 내어 일사불란한 단결로서 대절복을 향해 발맞추어 행진하는 단체가 700년 동안 그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의로, 절복으로, 바야흐로 우리는 불덩어리 같은 상태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입종부터 대어본존 건립까지 동양과 일본의 모습을 조용히 주시하자면 1279년에 송나라가 망하고 일본도 원나라의 국력으로 토벌되었다면 그 앞날은 풍전등화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모습은 오늘날 일본 민중이 원자폭탄을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말법의 어본불은 남묘호랭개교의 어본존을 나타내시어 전 세계 민중을 구제하는 초석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본존 유통, 계단 건립을 후대의 말제인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도다는 마지막으로 모든 청중에게 학회원으로서의 각오를 촉구했다. 니코 상인이 아직 광선유포가 되지 않는 동안은 신명을 버리고 수력 공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자기 위치를 자각한 대보살은 먼저 어본존 유포에 신명을 바쳐야 합니다. 어서에 불법은 반드시 동토 일본에서 나올 것이니라 라고 있는데 이 말은 세계의 불법이라는 대성인의 금언입니다. 또 간요 8번 초에서는 천축국을 월지국이라고 함은 부처가 출현하시게 될 이름이니라. 부상국을 일본국이라고 하니 어찌 성인이 나오지 않겠느뇨. 달은 서에서 동으로 향하니 월지의 불법이 동으로 흘러갈 서상이며 해는 동에서 나오니 일본의 불법이 월지로 돌아갈 서상이니라. 달은 빛이 분명치 않아서 제세는 단 8년이로다. 해는 광명이 달보다 뛰어나서 오오백세에 기나긴 어둠을 비출 서상이니라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또 현불미래기에는 정상에는 서에서 동으로 향하고 말법에는 동에서 서로 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 성운에 명백하듯이 전 동양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광선유포는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굉장한 기백으로 강연이 끝났다. 사자후였다. 도다가 박수를 뒤로하고 자리에 돌아가자 여자부원 여럿이 단상에 올랐다.
새로운 여자부가가 발표되었다. 이 합창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남자 부원이 힘차게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단상은 남녀 청년 부원으로 메워지고 야마귀와 남자 부장의 지휘로 남자부가 합창했다. 젊음과 정열 그리고 투혼이 장내의 경류처럼 흘렀다. 마지막은 학회의 노래, 동지의 노래를 대합창했다. 노래가 끝나자 도다가 거침없이 단상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뒤에 나란히 선 남녀 청년부원들을 아주 믿음직스러운 듯이 돌아보면서 만면에 웃음을 띤 채 말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상에 서 있는 청년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석전불법도 젊은 제자들의 손으로 넓혀졌습니다. 대성인의 제자들도 모두 청년으로 게다가 저만큼의 대사업을 이룩했습니다. 지금 학회에 이만큼 젊디 젊은 투사가 모인 이상 학회의 전도는 양양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 남녀 여러분에게 부디 기대를 보내주십시오. 이 젊은이들이 이 대법전을 완수할 사람들입니다. 이들 청년이 있는 한 학회는 절대로 반석과 같습니다. 도다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리고 새 출발의 서원을 담아 만세 삼창을 하고 하루가 걸린 총회가 끝났다. 오후 4시 반이었다. 불과 7년간의 도다 조세이의 만년, 공회전을 모르는 충실한 활동은 이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생 50년이라 해도 대부분 그 의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타성 속에 끝나고 만다. 하지만 도다가 이 7년 동안 전개한 사자분신의 투쟁은 그야말로 몇백 년에 상당하는 의의 깊은 역사를 창조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일생의 무게를 재는 기준은 단순히 살아온 횟수의 길고 짧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그 인생의 가치와 내용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리라. 총회 이튿날인 23일 오후에 도다는 간부 몇 사람과 함께 어서 편찬을 의논하고자 도쿄에서 묵고 있는 호리니치코를 찾아갔다. 찌는 듯이 더운 숙소의 방에서 니치코는 매우 건강하게 일행을 맞이했다. 벌써 첫 번째 원고가 꽤 완성되었다고 했다. 9월에는 첫 번째 원고를 건넬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예정에 맞춰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은 니치코가 있는 힘을 다하는 모습에 놀랐다. 하지만 니치코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연구한 내용을 끄집어내면 되니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상세한 항목을 설명했다. 대성인 종지건립 이전의 저작으로서 종의에 관계없는 어서 또는 참고로 발췌한 경석집, 그리고 천태와 그 외 타종의 법문에 관한 어서 등 현재 전혀 필요치 않은 것과 위서 등을 생략한다. 거기에 지금까지 다른 교단이 모르고 있는 상전설을 덧붙인 완벽한 어서 전집이 될 것이다. 니치코는 이렇게 말하면서 기나긴 60년의 지내온 세월을 되돌아보듯 어서 연찬에 몰두하게 된 기연을 처음으로 밝혔다. 내 스승인 니치덴 상인은 당종의 교학 확립에 마음을 기울여 종조의 유문을 결집하고자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아직 소승에 불과한 내게도 그 일을 기대하겠지요. 나는 무엇보다 책 읽기를 좋아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책까지 틈만 나면 읽었습니다. 스승은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며 내가 하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모르는 것뿐이더군요. 그래도 1년, 2년이 지나는 사이에 모르는 내용도 수수께끼가 풀리듯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정말 재미있어 정신없이 일에 몰두했지요. 종문의 여러 가지 일이 귀찮게 여겨져 차라리 환속해서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철저히 연구하자고도 생각했습니다. 몇 번이나 환속을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니치코는 대성인의 유문이 있는 흔적을 찾아 전국을 편력하기 시작했다. 전국에 있는 많은 타종의 절에도 머물렀다.
에이산에도 미노부에도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다. 전쟁 때에도 니치코는 침착하게 연구하며 하루도 태만하지 않았다. 그 생명이 계속되는 한 오로지 광선유포를 기원하고 영법구주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는 일상이었다. 총본산에서도 1년 종종 보국단이 조직되는 등 전쟁의 기색이 한창 농후하던 와중에서도 니치코의 서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1943년 종문의 기관지 다이니치된 6월호에 니치코는 이렇게 통지했다. 근고 호리 니치코. 지난해 가을 이래 도쿄 시내에서 설산회를 창립하고 종학서를 편찬, 저술, 출판, 반포하고자 기획에 착수하려고 했지만 각 방면의 관계상 아직 실행할 기운이 일지 않았다. 그렇다고 날은 저물고 길은 먼데도 헛되이 시일을 보낸다면 늙은 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바였다. 이에 오는 6월 24일 은사 니치된 상인의 기일을 택하여 본산 내에 있는 우승이 은료 설선구리 왼편 사무실을 만들고 본산의 여러 승려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게 되었다. 원컨대 앞으로 이 설산회에서 부탁하는 일은 전적으로 야승의 수건 사업으로서 이미 무덤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이 늙은 몸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만원하려는 긴급한 일이라고 알고 동정하여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시즈오카현 후지군 우에노무라 다이세키사 설선굴 내 후지종학서 편집 지부 지부 내에 사무, 섭외, 회계, 서기 등을 두고 하타케의 설산 서점과 도쿄의 설산회를 늙고 어리석은 내가 총괄하게 되었으나 늙은 몸으로는 분에 넘치는 어려운 일이기에 아래의 대원을 세워 급속한 성취를 기원하는 바 오로지 승속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서원 하나 본존 호부를 서사하지 않겠다. 하나 법회의 도사가 되지 않겠다. 하나 설법의 수석이 되지 않겠다. 하나 회합의 수석이 되지 않겠다. 하나 초대받지 않은 법석에 참석하지 않겠다. 하나 때에 따라 천역에 힘쓰겠다. 니치코의 서원을 전하는 이 통고는 전쟁터에 나간 승려가 전하는 수많은 소식이나 우에노무라의 타가소 개설을 알리는 소식 등과 함께 나란히 잡다한 보도로 취급되어 게재되었다. 그때 니치코는 76살이었다. 그 후 일본은 곧장 만국의 전쟁에 돌입하고 날이 갈수록 물자가 부족해졌다. 그리고 패전, 전쟁 후의 황폐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어서 연구에 몰두하려는 니치코의 수건을 얼마나 방해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수건의 중대함을 생각할 때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니치코는 얼마나 노심초사했겠는가.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날마다 연찬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욱더 맑고 깨끗한 경지를 지속하고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때 학회가 어서편찬 사업을 기획했다. 얼마나 기뻤겠는가. 84살의 니치코는 그 즉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어서편찬에 몰두했다. 계속해서 니치코와 도다의 환담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꽤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요. 히에이산에도 몇 년 머물렀습니다. 미노부에서 돌아왔을 때는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라고 말한 신자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영구를 위해서라고 해도 타종의 절에 사는 것은 방법이니까요. 이번 일이 완성되면 그것으로 내 죄장도 소멸되는 셈입니다. 이 일은 본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나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한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하고야 맙니다. 니치코는 의기양양했다. 여기에서 또 도다와 자유문답, 고집문답이 시작되었다. 도다는 부침성 있게 웃으면서 말했다. 예하님, 예하님도 몹시 고집이 세시지만
은사 마키구치 선생님도 부처 고집이 세셨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마키구치 선생님을 섬겨 고집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하님께서 이번 학교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상관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때때로 잔소리도 해야 할 겁니다. 니치코가 등을 구부리고 웃었다. 도다가 곧바로 응답했다. 아무쪼록 걱정하지 마시고 잔소리도 해주십시오. 예하님은 정말로 광선유포를 위해 출생하셨으니 부디 학회를 기여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자, 이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하님, 그렇지 않을 때는 할아버지. 오늘부터 예하님은 학회의 할아버지입니다. 괜찮겠지요? 아, 좋고 말고요. 더할 나위 없는 일입니다. 도다가 기쁜 듯이 파한 일소하자 짙은 흰 눈썹에 가린 니치코의 눈도 웃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완벽한 어서편찬이라는 어려운 사업은 호리 니치코의 평생에 걸친 연찬의 결정체와 도다 조세이의 광선유포를 향한 강한 일념이 굳은 유대를 맺어 모든 장애를 극복하면서 착착 진행되었다.